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산골 소녀가 감기 몸살로 많이 아팠나 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자갈길에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워 잤다고 합니다. 비가 온다고 친구가 비닐을 덮어주고 다른 친구는 비닐이 날아가지 않게 비닐 위에 가방으로 얹어 주었네요. 심지어 가방을 깔고 누워 있으라고 해서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났다고요. 그럼 산골 소녀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산골 소녀가 감기 몸살로 많이 아팠나 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자갈길에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워 잤다고 합니다. 비가 온다고 친구가 비닐을 덮어주고 다른 친구는 비닐이 날아가지 않게 비닐 위에 가방으로 얹어 주었네요. 심지어 가방을 깔고 누워 있으라고 해서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났다고요. 그럼 산골 소녀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1982년 4월 16일) 금요일 맑음. 4교시째 자연 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자연책을 읽으시고 우리들은 책을 들고 눈으로 읽었다. 그런데 책을 안 보고 다른 짓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화가 잔뜩 나셨다. 책과 공책을 모두 책상 속으로 넣으라고 하시더니 눈을 감으라고 하셨다. 이제는 모두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았다. 선생님께서는 춘식이를 불러내시더니 때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눈을 뜰래야 무서워서 꼭 감고 있었다. 다음 절진이, 제일이 시작종이 치고 한참 후 맨 꼴찌 들어온다고 때리셨다. 그런데 절진이가 코피가 터져 흘렸다고 한다. 자연 시간은 눈만 감고 있다가 필기는 조금밖에 못했다. 난 눈을 감고 있을 때 많은 것을 깨달았다. 점심시간에 놀지 말 것, 공부 시간에 잡담 않을 것,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귀찮아도 주울 것 등이었다. 4월 말 고사도 조금 있으면 치고 하니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선생님을 아이들은 욕했다. 하나 난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내 머릿속에서도 공부가 더 오래 남아있고 머릿속에서도 잘 들어가고 농띠 같은 아이들도 공부를 잘 할 것이다. 이렇다면 난 그렇게 무섭게 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1982년 4월 17일 토요일 맑음. 제목 아이들이 모임. 토요일이다. 4교시를 마치고 화랑단 조회를 했다. 내가 아침 자습을 내는 날이다. 청소 시간에 내기 시작하여 화랑조회 중간쯤에서야 다 내었다. 8문제밖에 안 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내는 만큼이다. 처음에는 줄을 서다가도 정답안 근처에 와서는 줄을 안 섰다. 동생 영자와 같이 오씨 할머니 집에 찾아가 해타 2봉을 꺼내 가지고 왔다. 보자기에 싸서 짊어지고 왔다. 영자와 내 가방을 바꿔 들고 왔다. 아버지께서 한 봉 가져오면 100원씩 주셨다.
200원으로 칼 1개 사고 라면 한 봉 사니 60원이 남아 가지고 왔다. 지독한 냄새가 얼마나 풍기는지 무섭고 몸서리가 났다. 토요일 아이들이 우리 집에 모이는 날이다. 오는 아이들에게 줄 시간표도 만들었다. 금희에게 줄 상장도 만들었다. 수첩인데 시험지로 속장을 넣고 원고지로 겉장을 만들었다. 예상보다 많이 왔다. 영희, 금희, 명복, 재호, 미희, 정희, 재경이가 왔다. 금희는 시간표는 못 주었다. 정희가 굉장히 웃긴다. 미웠다. 시간표를 주었더니 상을 찡그리고 그림 몇 장을 보고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일부러 고맙다 소리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 하기 싫으면 달라고 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도 많고 하니 그냥 두었다. 1982년 4월 16일 일요일 맑음. 제목 무서움. 아침 일찍 밭에 갔다. 영자와 아가는 집에 있고 아버지 어머니 진규 나는 밭에 가서 옥수수를 심었다. 어머니께서는 일찍 가고 나는 옥수수를 뿌리고 아버지는 밭을 갈았다. 반 정도 넘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셨다. 조용히 밭을 가시다 멈추어서 보았더니 입이 딱 벌어져 다치지가 않았다. 굵기는 내 팔목쯤 되고 길이는 50cm 정도 되었다. 썰에 받쳐서 잘 움직이지 못했다. 크기는 얼마나 큰지 처음 보았다. 너불매기였다. 겁이 나서 뱀 있는 쪽에는 가지도 못했다. 뱀이 산으로 갔지만 겁이 났다. 끝에 가서 또 뱀 한 마리가 있었다. 크기는 별로 크지는 않았으나 아버지께서 돌로 때리시고 겁이 나길래 내가 해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불쌍하게 생각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 사실 뱀을 없애서 마음은 더 놓였다. 1982년 4월 19일 월요일 맑음. 제목 편지. 산수 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왔다. 편지를 가져오실 때마다 나에게 온 것일까? 하고 매일 생각했다. 선생님께서 편지를 나에게 주셨다. 어디서 왔을까 해서 얼른 앞뒤를 보았다. 명호에서 선생님께서 보내셨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얼른 봉투를 뜯어서 읽어보았다.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다.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고 착하고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셨다. 또 답장 안 해준다고 성내지 말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다. 오늘 저녁에 당장 답장을 썼다. 오늘도 시험 공부는 조금도 못했다. 어제 필려한테서 배움책 1학기와 2학기 것을 빌려왔다. 학년 마치거든 가지고 오라고 했다. 숙제하고 가방 챙기고 나서 일기 쓰면 12시가 되며 잠자야 하고 아침에는 어제 덜 쓰고 남은 일기 쓰고 아침 먹기도 바쁘다. 하교 도중에는 해탈한 살충제를 들고 오느라고 공부도 못했다. 1982년 4월 20일 화요일 맑음. 제목 임시 정교 화랑 어린이회.
공부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4학년 일반 아이의 어머니가 옥동에서 불 났을 때 불을 끄다가 불쌍하게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집을 도우려는 뜻에서 임시 정교 화랑 어린이회를 한다고 하셨다. 꽤 오랫동안 기다렸을 때 6학년 2반 교실에 모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모아 처음에는 돈을 100원씩 한 사람이 내기로 되어서 그 돈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토의했다. 내가 낸 의견, 필요한 물품을 사주자가 표결에 붙였을 때 제일 많았다. 그리하여 돈을 1인 100원씩 가져와서 모아 필요한 물품을 사주기로 정해졌다. 앞집, 옆집, 우리 마을. 앞집과 옆집이 싸웠다. 몇 달 동안 말씀도 안 나누었다. 몇십 년이나 원수처럼 지낼 것 같더니 몇 달 지난 후 의형제를 맺었다. 우리나라도 휴전선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1982년 4월 21일 수요일 맑음. 제목 종순이의 꾸중. 2교시를 마쳤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가고 우리 직기부만 남아서 실컷 놀다가 교실에 들어왔다. 선생님께서는 환경 정리를 하고 계셨다. 남아서 직기하라고 하셨는데 놀아서 야단 칠 줄 알았는데 야단은 안 치고 앉아서 직기하라고 하셨다. 5시 30분까지만 하라고 하시고 독후감 쓰던 아이들은 고쳐서 토요일날 직기장에 내라고 하셨다. 오늘 불주사를 맞았다.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또 해탈을 들고 왔다. 오늘이 마지막 5개째이다. 그 냄새 맡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팔도 아팠다. 직기 연습 때문에 중학생들과 같이 왔다. 종순이가 중학생이라고 나에게 경고를 했다. 내가 5학년 1학기까지는 괜찮았는데 5학년 2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까불고 또 남의 말을 빙 돌려 듣는다고 하며 경고했다. 또 영숙이와 필려에게도 경고해서 영숙이는 울고 별로 기분이 좋지는 못했다. 꽃밭의 둘레를 쌀이로 한 것을 뽑았던 사람을 찾았다. 지난번에는 윤기라고 짐작하기만 했으나 이제는 당당하게 되었다. 윤기 동생 1학년 애경이가 직접 나에게 말했던 것이다. 1982년 4월 22일 목요일 맑음. 제목 편지. 6교시를 마치고 자료실에 청소를 하고 났다. 난 가방을 교실에 두어서 가져가려고 교실에 들어왔다. 교실에는 우리 선생님, 2반 선생님께서 계셨다. 내가 들어가자 2반 선생님께서 편지 좀 쓰라고 하시며 편지지와 봉투를 가져다 주셨다. 집배원 아저씨나 교환실 언니에게 쓰라고 하셨다. 오늘이 채신부의 날이기 때문이다. 다 쓰고 나니 선생님께서 돈 10,000원을 넣으셨다. 그때 점심시간에 간 남진이가 돌아왔다. 명호에서 정화 슬라이드를 보러 갔다. 나는 집이 멀다고 늦게 학교에 오면 못 간다고 선생님의 의견이 이러시고 난 처음에는 가고 싶었으나 돈도 500원을 잃었어 가기 싫었다.
그래서 교무실에 갔더니 교감 선생님께서 명호에서 아직 오시지 않았으나 기다리다가 교장 선생님께서 오시거든 가라고 하셔서 기다렸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고 보니 늦을까봐 다시 교무실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내일 전한다고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미원 살 돈을 잃었다고 미원을 한 봉지 사주셨다. 거절했으나 남진이에게 시켜 사오라고 하셨다. 1982년 4월 23일 금요일 맑음. 제목 기쁨.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가시더니 편지를 들고 오셨다. 나는 편지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눈길이 쏠리고 마음이 들떠있다. 선생님께서 나를 보시고 웃으시며 편지를 나에게 주셨다. 어서 앞면과 뒷면을 보았다. 서울에서 김익 선생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나는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다.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어서 봉투를 뜯어 읽어보았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정동 142블럭 서울봉은국민학교 내 김익 선생님으로 되어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김영환이네 주소 좀 적어달라고 하셨다. 아이들은 편지를 읽어달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내가 다 읽고 나서 읽어주어도 될지 보거든 읽어준다고 하니 아이들이 함성을 질렀다. 그 가운데는 우습은 것도 있지만 읽다가 우습다가도 눈물이 글썽거렸다. 영숙이 필려 금숙 종순이에게 편지 왔다고 다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저녁에 당장 답장을 썼다. 나에겐 김익 선생님께서 5학년 때는 엽서 3장을 보냈는데 올해는 편지로 왔다. 4학년 1반을 더듬어 보았다. 선생님께선 언제나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 1982년 4월 24일 토요일 맑음. 제목 시험 공부 기타. 이것은 어떤 면을 보고 관찰했는가? 거미줄. 이 모양은 조선시대의 무슨 모양인가? 떡살. 색의 대비의 뜻. 같은 색이라도 그 주위의 색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 그리고 싶은 것 그리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림의 주제. 불투명 물감으로 그릴 때 채색 방법으로 옳은 것은 색의 혼합에서 흰색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구도를 잡을 때 생각해야 할 점은 짜임새. 다음에서 안정감이 있는 구도는 삼각형. 실제로 없는 지하도시를 그리는 것을 상상화. 청색은 순색의 흰색이나 검정, 순색 더하기 흰색, 명도가 높아진다. 순색 더하기 검정은 명도가 낮아진다. 탁색은 순색에 흰색을 섞을 때 순색 더하기 흰색은 채도가 낮아진다. 순색 더하기 검정은 채도가 높아진다. 꽃 만들기의 순서 1. 본뜨기 2. 꽃잎 만들기 3. 꽃실 만들기 4. 잎 만들기 5. 꽃송이 만들기 6. 완성하기. 포스터 만드는 요령은 눈에 잘 띄게, 뜻을 잘 알 수 있게, 글씨를 뚜렷하게. 색은 제한하는 것이 좋다.
전체의 느낌이 새로워야 한다. 붓지는 모양이 쌍구법, 당구법, 오지법으로 나뉜다. 1982년 4월 25일 일요일 맑음. 제목 담배 심기. 아침 일찍 담배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담배 모종을 뽑았다. 아침을 먹고는 뽑은 담배 모종을 아버지께서 지게에 옮겨서 짊어지고 가셨다. 우리 식구끼리는 다 못 심어서 아이들에게 좀 해달라고 했으나 모두가 바쁜 시기여서 저희 집 일 때문에 못 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식구끼리 심기로 했다. 먼저 호수의 물을 밭으로 올라오게 했다. 또 아버지께서는 밭 일항에 곡괭이로 파고 동생 영자는 담배를 아버지께서 파놓은 구덩이에 넣고 엄마는 심고 나는 물을 주었다. 몇 일항 심고는 비닐을 깔았다. 비닐은 깔 때에는 비닐 끝을 당겨서 일항 끝까지 묶고 차츰차츰 묻어 들어간다. 오전에 5 일항을 마치고 오후에 3 일항을 하고 4 일항은 비닐을 깔지 않고 담배만 심었다. 아가는 밭끝에서 놀고 모두가 일한다. 오늘 난 선생님께서 오시는 줄 알고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오시지 않았다. 어제 말씀하시는 것 보니 오실 것만 같았다. 누추하고 어설퍼서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안 오셨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일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1982년 4월 26일 월요일 맑음. 선생님께서는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가셨다가 편지를 많이 가져오셨다. 대구 성서국민학교에서 온 것이다. 46번 나의 번호가 2 있었다. 한 통은 6학년 윤미선이가 보냈고 한 통은 5학년 노은미가 보냈다. 박운택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다고 했다. 박운택 선생님은 어떠신 분인지 아니 조금도 모르겠다. 며칠 후에 답장 써주기로 했다. 선생님께서 웅변할 사람은 손을 드라고 하셨다. 5학년 때 꼭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손을 들었다. 시간을 마치고 선생님께서 웅변책을 주시고 하고 싶은 걸 하나 골라 공책에 옮기라고 하셨다. 슬픈 것일수록 좋을 텐데. 오랫동안 읽어보았으나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인간 백정이란 것을 골랐다. 집에 오는 도중에 한번 읽어보았다. 작년에 하고 싶어하는 차에 올해 됐으니 기뻤다. 지난번에 어깨에 맞은 주사가 간지럽고 왼쪽이 아팠다. 5월 7일 날 시험을 친다. 나는 기타 과목은 안 치는 줄 알았는데 친다고 하니 문득 겁이 났다. 1982년 4월 27일 화요일 비. 제목 이웃사촌의 정이란. 선생님께서는 출장 가시고 교감 선생님께서 오늘 하루 수업을 맡으셨다. 2교시 3교시에 표준말 학력평가를 치고 이럭저럭하고 교문을 나왔다.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고 눈도 감기고 목구멍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픈 게 골고루 아팠다. 마이신을 사 먹고 약은 먹었는데 계속 아프다. 공부 시간에는 의지로 꾹 참고 보냈지만 집으로 올 때에는 곧 길바닥이라도 눕고 싶었다. 숨만 쉬면 목구멍이 따갑고 추웠다. 더구나 비가 와서
요즘은 매일 12시에 꿈나라에 갔다가 6시에 돌아오므로 잠도 부족했다. 눈을 감고 억지로 2분의 1쯤 와서 아이들이 놀았다. 그때 좋은 찰나라고 하고 자갈길에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다. 그때 영희가 오더니 아침에 가져온 비닐로 나에게 덮어주었고 금희와 미희, 재호가 비닐이 바람에 날린다고 가방으로 눌러주는가 하면 가방을 주며 밑에 깔고 누우라고까지 했다. 차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해도. 나는 눈물이 나왔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누웠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선잠으로 다시 집으로 왔다. 비가 와서 무척 추웠다. 북한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추울까를 생각하고 잊으려고 했으나 병중인지라 말을 듣지 않았다. 이웃사촌 간의 정이란 말대로 친척보다도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곱다는 속담도 알게 되었다. 1982년 4월 28일 수요일 흐림. 제목 웅변 연습. 학교에 갔다. 시간을 다 마치고 웅변 연습을 했다. 2반의 주타기는 벌써 다 외우고 잘했다. 그런데 난 이게 무슨 꼴이람. 조금도 외지도 못하고 모기 한 번 하면 쉬어버리고 거기에 감기가 걸려 기침도 나오고 처음에는 내가 바보 같았다. 아무리 봐도 부끄럽고 내가 미웠다. 그러나 부끄러워하고 미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눈을 크게 뜨고 결심했다. 나도 글을 다 외고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윤주타기를 따라가 내가 더 잘해 보아야지. 집에 오면서 계속 외웠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 차츰 외울 수가 있었다. 마침 아무도 없었다. 국민학생들은 벌써 다 집에 가고 중학생들은 아직 오지 않아서 다행히 연습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 목이 아파도 승리만 눈앞에 보고 외치고 했다. 목이 아프면 속으로 외고 외다 너무 피곤하면 숙제도 하고 그때 영숙이가 왔다. 그래서 같이 왔다. 집에 오니 저녁 9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1982년 4월 29일 목요일 맑음. 제목 아픔. 웅변 연습을 조금 하고 나니 목이 꽉 잠기고 목이 쉬었다. 공부 시간에도 잠이 오고 머리에 열이 났다. 난 이상하게도 아프기만 하는 날. 난 내일 죽어. 난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더 아픈지 하고 생각되어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기로 했다. 금숙이와 같이 집에 오면서 서로 아픈 이야기만 했다. 시험 공부는 조금도 안 했고 큰일 났다. 시험 치는 날짜는 하루 당겨져 6일날 치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 요즘은 숙제만 해도 12시가 되고 일기도 쓰기 싫다. 시간이 나에게 단 2시간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밀린 일들, 굉장히 많다.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된다. 배움책 훑어보고 수련장, 전과, 기타 과목 깜깜무소식이다. 특히 실과, 음악, 도덕책은 펴보지도 않았다. 학교 안 가는 날은 담배 심고 비닐 쳐야지. 아이 어쩜 좋담.
밤이 늦도록 하려고 몇 번이고 결심 또 결심했지만 잠을 이길 바가 없었다. 내 몸이 2개라도 된다면 조금은 일을 덜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나를 독종이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웅변 원고를 어제까지는 조금도 못 외웠는데 오늘 다 외웠기 때문이다. 1982년 4월 30일 금요일 맑음. 제목 아이들을 데리고 옴. 아침에 무척 아팠다. 밤에 기침도 나고 어지럽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셨다. 오늘 웅변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도 결석하기 싫어하던 결석을 내가 한다고 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절대 못 가게 말렸으나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해도 간다고 나섰다. 어지러움을 무릅쓰고 학교에 갔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이 쉬어 잘 하지 못했다. 선생님 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어제 아버지께서 아이들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에 우리 담배 좀 심어달라고 말해보라고 하셔서 어제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침에 순남이와 정희에게 물어보았더니 자기 집에서 승낙했다고 하고 선자는 안 된다고 했다. 선아와 춘옥이도 온다고 하고 미화도 온다고 하고 시간 마치고 집에 같이 왔다. 오는 도중에도 아팠다. 그러나 아이들의 힘이 쑥 빠질까봐 억지로 조금 아픈 것 같이 했다. 학교에 가지 말라는데 억지로 갔다가 웅변도 못하고 목만 더 아팠다. 집에 올 때 미역을 샀다. 내일 국을 끓여 먹으려고. 장씨네 집에서는 미역을 지난번에 샀을 때에는 미역이 오늘 산 것에 반도 안 되었다. 오늘은 수원씨네 집에서 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